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글쓰기 강사 민경호입니다. 여기에서 읽어드리는 글은 글쓰기 강사인 제가 26살 때 쓴 책에 있는 내용입니다. 젊었을 때 쓴 것이라서 미숙하고 서툰 글이지만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저의 글을 발표한다는 의미에서 글을 낭독하는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글쓰기에 관심을 가지고 글을 쓰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쓰신 글을 자랑하고 싶거나 발표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이메일로 보내주십시오. 심사 후에 심사를 통과한 글은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작한 후 유튜브 채널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품을 감상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 민선생 글쓰기TV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민경호. 생명현상의 메커니즘은 현대과학이 밝혀내지 못하는 커다란 숙제로 남아있다. 생명과학에서는 생명의 본질을 규명하기 위해 수많은 형용사를 동원하여 생명을 설명하려 한다. 동물은 차치하고라도 식물에 있어서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다. 식물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후대로 생명을 이어가는 메커니즘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식물의 종자가 똑같이 땅에 떨어져도 발화가 가능한 일정 조건 하에 놓이지 않는 한 씨앗이라는 형태를 그대로 유지할 뿐 휴면을 하게 되는데 휴면의 메커니즘 또한 이해하기 힘든 영역이다. 또 생명의 흔적이란 찾아보기 어렵던 휴면 상태의 씨앗이 생명을 싹 틔우는 현상이란 실로 경이에 가까운 일이다.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종자 속의 DNA도 결국은 몇몇 원소의 조합일 뿐인데 보잘것없는 씨앗 하나가 수십억 년의 역사를 반영하고 있으며 또한 후대의 수십억 년의 역사를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기뻐했던 것 이상으로 발견의 기쁨을 가져다준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진화론자들이 자신들의 가당치 않은 억지를 동원해가며 진화론을 고집한다 하더라도 생명의 본질을 규명할 수 있는 과학자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과학자 자신도 생명을 소유하고 있건만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헤치기가 난해하다는 것은 또 하나의 패러독스가 아닌가. 그것은 마치 소우주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뭇사람들이 때에 따라 필요한 사항들을 나름의 방식으로 암기하고 있으나 전산학에서 취급하는 두뇌상의 기억장소 중 어느 기억장소에 그 사항이 입력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나 진배 없으리라 여겨진다. 생명의 본질은 크게 6가지 속성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이것은 단지 우회적 접근 방법에 불과할 뿐 생명 본질의 핵을 정확히 짚어내지는 못한다는 맹점이 남아있다. 첫째, 생물은 물질 대사를 한다. 이것은 여러가지 속성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며 대표적인 특징이다. 물질 대사란 생물체에 있는 모든 물질의 화학적 변화의 총화로서 생물과 무생물을 가름하는 원초적 기준이 된다. 둘째, 조직이나 기관을 형성한다. 이것을 발생현상이라 하고 이들이 종합되어 생물체로서의 독자성을 가지게 된다. 셋째, 성장이다. 동물의 경우엔 그 동물이 성숙된 개체의 크기가 될 때까지 계속 자라며 식물은 죽을 때까지 성장하게 된다. 넷째, 생식이다. 가장 고등한 인간의 경우는 이것을 고상하게 표현하여 대리창조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그 기능이야 종족 번식이겠으나 인간에겐 특별히 신성이 깃들어 있기에 조물주를 대신하여 연속적 창조를 이어간다는 뜻으로 위의 용어를 쓴다. 다섯째, 자극 감수성이다. 자극에 대해 반응하고 다시 자극을 전달하는 기능이 생물체에게는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적응이다. 생물의 체제는 도태와 변이라는 과정을 통해 계속 진화해 나간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생명의 본질은 생물학에 근거를 둔 규명이지만 최첨단 과학을 동원한다 해도 문제의 핵을 짚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생명현상에 관한 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부분이기에 범접할 수 없는 지극히 신성한 영역에 속한다. 하지만 연구할 수 있고 규명할 수 있을 만큼은 시도해 보는 것이 또한 그분의 뜻에 합당하리라 생각된다. 생명이란 이것이다 라고 확언한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의미와도 어느 정도 통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분명히 불가능한 일은 어디까지나 불가능으로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할 것이다. 생명공학이니 뭐니 하여 DNA를 조작하여 슈퍼마우스를 만들어낸다든가 하는 이런 류의 진보가 진정 인류를 위한 진보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일이다. 인간의 두뇌가 제 아무리 발달한다 해도 하나님의 영역을 넘본다는 것은 가당치 않은 도전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과학자들 자신도 진정 인류 문명의 진보를 위한 연구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네, 오늘 영상 재미있었나요? 글 내용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쓰신 글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심사하고 나서 채택되면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와 이메일 주소는 유튜브 설명란에 적어 놓았습니다. 감사합니다.